안녕하세요. 법돌이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무엇을 알려드릴 거냐면, 우리 회원님들, 온라인상에는 많은 카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상담 받을 때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상담을 받았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곳에서 다시 또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법돌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는 절대로 선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의뢰인이 있어도 우리 의뢰인의 남편이 외도를 했고, 그래서 상간녀 소송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근데 상대방 남편이 가끔 가다가 이쪽 우리 의뢰인 남편한테 소송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있어요, 가끔. 근데 우리는 법돌이 카페는 그런 사건도 저희가 선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랑 사건 진행하신 분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심지어 만약에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한테 형사 고소를 받았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야동을 찍든지 뭘 찍든 지네끼리 하다가 그 영상을 가지고 상대방 상간녀가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를 당한 사람도 어찌 되었든 간에 유책 배우자이지 않습니까? 절대 선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의뢰인, 아내분이 우리 의뢰인이라고 하더라도 선임하지를 않아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거고, 저희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시니까. 근데 제가 요번에 부산 모임을 갔지 않습니까? 정말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충격을 제가 또 받았어요. 유사 모방 카페에서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거기에 선임을 한 겁니다. 헐. 물론 유책 배우자라고 선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해도 돼요. 살인자도 변호사가 필요하고, 강간범도 변호사가 필요하고, 사기꾼 새끼들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버젓이 자기네들은 유책 배우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몇 군데의 카페들에서 유책 배우자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 설마 뭐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설마 또 그렇게 하겠냐 거기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모임이 끝난 후에 그 다음날 그 회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회원님한테 갔어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유책 배우자가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 아내가 그 탑카페에서 우리 남편분한테 저희가 선임한 사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선임한 사건 아니에요.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탑카페에서 남편한테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을. 유책 배우자인데 그 아내가. 자,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보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남편분이 우리 법돌이 카페 회원님이 반소장을 제출했어요. 아내의 명백한 외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제출을 했고, 그 상대방 그 탑카페에서 이제 답변서를 줘야 되는데 답변서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양심이 있다면 그 아내가 유책 배우자임을 모르고 선임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명확하게 유책 배우자임을 확인했으니 과연 어떻게 할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사건 기록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좀 알려달라고. 아마 사인계를 제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모르겠죠. 뭐 사인계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모르겠는데,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제가 이거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이 A4 용지, 이게 무엇이냐면 그 아내가 남편하고,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죠. 유책 바람난 년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다른 탑카페에서 상담받은 내용을 메모한 게 우리 남편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우리 법들이 카페 회원님이 이것도 제출을 했습니다. 증거로. 아내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저는 충격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유책 배우자가 타 카페에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국장, 뭐 변호사가 됐든 뭐 국장이 됐든 보니까 여기 써있는 게 뭐 국장으로 써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알려줬다라는 게, 물론 명확하게 남편분이 유책이 있으면 알려줘야죠. 상담을 해주고 알려줘야죠. 이혼을 좋게 할 수 있게끔 더 원하는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상담해주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팩트는 뭐냐면 유책 배우자는 선임하지 않는다라고 선전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 유책 배우자를 선임을 했을까? 아내를.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이렇게 지시를 하고 알려줬으면, 야,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죠. 너무한 겁니다. 정말 너무한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요. 또 하나. 이 자료는 우리 법드립 카페 남성 회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그날 모임 끝나고 찾아가서 저한테 주셨고, 저한테 주시면서 카페에 공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진짜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소송 시 상담 내용이라고 이렇게 아내가 아주 적어 놨습니다. 혼인기간이 뭐 10년이 된 점, 재산 분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짜라. 응? 결혼 후 부부 소득은 어느 쪽이 버는지 상관없이 부부 공동 소득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뭐 기초적인 상담 내용을 바람난 여자가 노트북에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네? 근데 여기 보면은 남편이 대출을 얼마를 갚는 조건으로 혹은 건물을 경매로 넘기는 상황에도 건물, 차 포함한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50%가 청구가 가능하다 라고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그 유사모방 카페에서. 자, 경제력이 없다 해도 양육권을 200% 갖고 온다고 합니다. 200% 갖고 온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새끼한테, 죄송합니다. 남편분한테 시비를 걸고, 일부러 막 싸움을 걸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뭐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아내가 바로 그냥 애를 데리고 튄 거예요. 이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거거든요. 계획적. 근데 맞습니다. 우리도 저 법들이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남편이 만약에 유책 사유가 있고 아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있다면 항상 카페에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일단 장땡이야. 일단 그게 중요해. 아이가 어디서 양육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있는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지, 맞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막 가관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싸움이 날 경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도 된다. 이혼 전 친권 양육권은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아이에 관한 법적 제재는 없다. 이럴 경우 바로 소송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간이 될 경우 남편을 방치한 셈이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바람난 년을 이렇게 해서 선임을 해서 멀쩡한 남편을 갖다가 유책을 만들어 버리고 바람난 년이 집을 나가서 애를 데리고 가서 그 남편분은 애도 못 보고 있고 그냥 당한 거 아닙니까? 좋아요. 좋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을 제가 찍고 있지만 이 남편분이 반소장 제출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계획적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외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반소를 하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여자를 도와준다? 이런 여자를? 만약에 이런 여자가 저한테 와서 자기가 바람이 났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여자들 가끔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자기가 바람 폈다.
혹은 심지어 지금 키우고 있는 애가 지금 남편은 애새끼가 아니고 다른 남자 애새끼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제가 욕을 하고 끊어버리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자기네들이 선임한 사람이 그렇게 유책배우자는 절대 선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유책배우자를 선임하고 아무런 죄 없는 남편을 상대로 시비를 걸게끔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애를 데리고 튀어나가고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했다. 아주 계획적이죠. 아주 그냥 멀쩡한 사람 남편 그냥 병신 바보 등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남편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 내가 바람나지 않았는데 나를 나쁜 새끼 만들고 나쁜 년을 만들고 소송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그리고 시비를 막 걸어. 그러니까 하지마. 야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해서 몸에 손 댄 거지. 하지 말라고. 뭐 때리게 했겠습니까? 하지마 하고 밀거나 이렇게 보통 부부가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 밀고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폭력이라고 뭐 폭력은 폭력이죠. 솔직히 대면 폭력이니까 뭐 이렇게 슬쳐도 폭력인데. 근데 하지마. 어떻게 이런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냐는 얘기죠.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아니 그럼 대놓고 우리는 뭐 유책배우자고 뭐 나발이고 다 필요 없이 다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글쎄요. 오죽하면 이 당사자, 이 남편분이 저한테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펑펑펑 울면서 그 남자가 왜 울겠습니까? 오죽 억울하면 그러겠어요. 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 울면서 억울하다고.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증거를 봤어요.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분이 주셔갖고 그날 명확하게 아내가 먼저 바람핀 게 나와 있습니다. 설령 그 남편분이 아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시비를 먼저 걸어서 그 남편분이 아내한테 하지 말라고 몸에 손을 댄 거, 그게 폭력이라면 폭력이죠. 됐으니까 뭐 갖다 붙이면 폭력 아닙니까?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내가 집을 확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황당하잖아. 소장도 온 거고, 소장도 아내한테 바로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 남편분은 이제서야 막 찾아본 거야. 찾아본 거야. 이제서야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너무 계획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찾아보셨는데 아내가 외도한 증거를 발견하신 거죠. 아내가 외도한 증거를 발견한 거죠. 이분께서.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물어본 거죠. 어디다가 그 카페에다가 유사 카페에다가 뭐 물어보고 뭐 했었겠죠. 일부러. 근데 거기서 한 얘기가 유책배우자 안 받아준다고 이야기했대요. 안 받아준다고 이야기했대요. 근데 보낸 게 거기야. 이게 말이 돼요? 응?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보낸 데가 거기예요. 보낸 데가. 그래서 이분께서 하는 말씀이 정말 자기는 너무 억울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어떻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법들이 카페처럼 그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유책배우자를 안 도와준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아내를 선임을 하고 이러한 작업을 시켜서 자기를 나쁜 놈을 만들 수 있느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법률학 카페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한테. 멀쩡한 사람을 나쁜 놈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아내를 갖다가 조정을 해서 아내가 집을 튀어나가게 만들고 모든 거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한테. 살인자도 변호사는 필요합니다. 그게 불법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이니까. 유책배우자 안 해주는 변호사가 어디 있어요? 다 해줘요. 나쁜 거 아니에요. 변호사가 해준다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 우리 형님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카페에서 보면은 피고를 도와주는 변호사님들 막 욕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원고 입장에서는 싫지. 싫어. 정말 싫어. 근데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들은 누구나 다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어떻게 법돌이 카페처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사 모방 카페들에서 자기네들은 유책배우자 선임하지 않습니다. 피고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간녀는 절대 안 도와줍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소장을 보내고 어떻게 이따위를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그거 알고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이거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찍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상담 받을 때 우리 회원님들 어디 가서 상담 받든 다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선임하는 얘기 안 해요. 응? 다 상담 받아도 돼요. 단 유사 모방 카페 주의하시라고요. 예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옛날 글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글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런 일들. 아내가 우리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아내가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응? 우리한테. 근데 아내가 자기가 외도를 한 적이 있대. 외도를. 근데 기간을 보니까 기간이 지났어. 유책으로 삼을 수가 없어. 자, 그런 것도 우리는 이거를 선임을 해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할 때가 많아요.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끝났어. 그건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없어. 남편분이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도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잘못이 있으면 그냥 딴 데 가서 선임하면 되지.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뭐 그런 사람 도와줄 필요 뭐가 있습니까? 바람 핀 사람들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말씀드리는데 제발 상담 받을 때 주의하세요. 내가 상담 받은 곳에서 남편, 아내 혹은 상간녀, 상간남이 거기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예전에도 벌어졌고. 아시겠죠? 정말로 주의가 필요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또 당하지 않도록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옷이 좀 편하죠? 이해 좀 해주세요. 집이에요, 집.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이런 걸 시키지, 어떻게. 제가 이거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고, 회원님들. 뭐, 그 아내가 우리 카페에 가입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내가. 뭐,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리고, 뭐, 그 유사 모방 카페에서도 이거 올리면은 이제 자기네들이 상담한 내용이고, 자기네들 다 알겠지, 뭐. 그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남성분, 우리 남성 회원분, 억울한 분을 위해서 그냥 댓글에다가 그냥 응원 좀 해주세요. 응원. 힘내시라고. 이런 여자한테 지면 안 돼요. 이런 여자한테. 응? 이렇게 양심 없는 여자들한테 지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꼭 댓글로 응원 좀 해주십시다. 우리. 오죽하면 그 남자가 펑펑 울겠냐고 나한테. 응? 오죽 억울하면. 그 집 나가고 나서 보니까는 증거 파일이 막 나오는데 그것도 다른 카페에서 이렇게 유사 카페에서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이혼시키려고 압류나 이빠이 때리고 가압류나 이빠이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진짜. 차라리 그럼 대놓고 우리는 유책배우자 다 받아주고 상간녀도 다 받아준다. 우리는 다 한다라고 그렇게 선전 광고를 하지.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남자 회원님 저한테 그러던데요? 그 남성 회원님이 여기 법들의 카페 믿어도 되나요? 왜? 다른 탑카페에서 그렇게 자기가 물어봤는데 유책배우자 안 도와준다고 했는데 자기 아내가 거기 선임했으니 얼마나 마탱이가 가겠어요. 그런 카페들 때문에 다른 좋은 카페들도 있어요. 다른데 나쁜 카페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카페 있어요. 왜 없어요? 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는 변호사 카페 있어요. 좋은 데 있어요. 근데 단지 이런 이제 유사 모방 카페 이런 몇 군데 때문에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회원님들은 두려움을 떠는 거라고. 두려움을. 그 남성 회원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법들이 국장님 믿어도 되냐고. 믿으라고. 믿고 안 믿고는 대표님 자유니까 믿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딴 데 선임하셨고 우리 사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대표님 보니까 카페에서 활동하시더구만. 대표님이 유령이었으면은 유령회원님은 아예 신경도 안 씁니다. 솔직하게. 근데 카페에서 소통 잘 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다 소통하시고 카페 활동도 하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단 변호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아시겠죠? 네? 힘내시라고. 그 남자가 아마 억울해도 이렇게 눈물 이렇게 찔찔찔 흘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힘내시고 제가 이 자료는 우리 카페 회원님들을 위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그 대표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올리라고. 억울하다고. 어떻게 유사 카페에서 이따위 행위를 하는지 억울하다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다고. 양심이 있으면 사임계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또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건 내용들 답변서 걔네가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전부 다 공개하신다고 하더라고. 다 공개하실 거라고. 그거 알아서 하시고,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딱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억울한 거는요, 이건 정말 말도 못하는 겁니다. 제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주의하세요. 유사모방 카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증거 검토 메일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증거 보냈습니다. 검토해주세요. 함부로 보내지 마시라고. 함부로 그거.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찍을게요. 증거 검토 메일 보내는 거 있죠? 그냥 막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그거 정말로 그거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증거를 검증되지 않은데 이상한데 모르는데 막 그런데 왜 다 집어 던지냐고요. 메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의 배우자가 거기에 선임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상간녀가 상간남이 유사모방 카페에 선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증거 검토 메일 막 보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영상 찍을게요. 나중에 다시. 자, 법들이 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분 위해서 응원 좀 해줘요. 응원.